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두일입니다. 어저께 밤에 저는 라임과 옵티머스에 관련한 생방송 라이브를 2시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한 설명을 했고, 현재 언론과 국힘당은 어떻게 이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몰고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굉장한 뉴스가 현재 업데이트가 되었네요. 그 뉴스가 뭐냐면 이 라임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김봉현 모빌리티라는 회사의 회장이 자신이 로비한 대상에 대해서 오늘 구치소에서 실치 자필로 편지를 써서 언론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언론을 통해서 방금 전에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뭇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자신이 지금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된 다음에 변호사로 선임을 한 사람은 전직 검사 출신의 정관 변호사로 선임을 했는데, 그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를 했던 주임검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건 추적을 하면 금방 나오겠죠. 예, 그래서 편의상 A씨라고 하죠. 그 A 변호사가 지금 현직 검사 3명에게 직접적인 로비를 했다고 합니다. 청담동에 있는 룸사롱에 가서 약 1,000만 원 상당의 접대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3인이 적극적으로 지금 이 라임 사건에 도움을 준다라고 그렇게 교감을 나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현재 지금 남부지검의 검사로 라임 수사팀에 합류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김봉현 이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은 도리어 그 A 변호사가 선임된 이후로 그러니까 김봉현 입장에서의 수사에 대한 부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좀 되지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라임 사건이 조금 더 크게 대두가 된 다음에 그 A 변호사는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언급했던 그 3인의 검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말아달라 라는 부탁을 한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같이 접대도 받고 흔히 말하는 쥐약을 받아 먹은 셈이 됐기 때문에 그게 알려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변호사의 주장이, 변호사가 어떻게 자신한테 그러면 어드바이스를 했냐면,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수사를 해서는 당신이 어떤 위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있는 청와대 행정관 1명을 구속시킨 것만으로는 파급력이 약하니 수석 정도를 1명 보내야 된다 라는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기정 정무수석에 대한 공작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겠죠.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 김봉현은 이강세 전 광주 MBC 사장을 통해서 5천만 원을 보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게 10월 8일 날 조선일보에 의해서 보도가 된 다음에 굉장히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서 바로 강기정 수석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김봉현과 조선일보에 대한 고소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성역 없이 완전하게 수사를 하라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정황상 강기정 수석이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한 것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되게 적극적인 인터뷰를 통한 내용들 해명을 보면은 돈을 준 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봉현과 강기정이 만난 장소는 청와대에 있는 강기정 정무수석의 집무실이었는데, 그 집무실에서 돈을 준다는 것 자체는 구조상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현금 5천만 원을 어떻게 청와대에 이 감시 카메라, 감시 검사대를 뚫고서 들어왔을 것이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 누가 올지 모르는데 돈을 준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봉현도
자기는 이강세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돈을 줬다고 주장을 했지 직접적으로 강기정 정무수석한테 돈을 줬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조선일보에서 뒤바꿨죠. 그렇게 강기정에 전달됐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재 고소가 된 상태였고 지금 그것을 받아서 뭐 각종 비리와 권력형 게이트로 만들어 가려는 군부를 조중동과 국힘당에서 열심히 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김봉현이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 때문에 자신은 실제 현직 검사들에게 로비를 했고 또 현직 야당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진행을 했으며 그 윤석열 검사팀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제대로 이게 수사 당신이 구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뭐 청와대 수석급 한 명을 보내야만 당신에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언을 받았다. 나는 지금 조언을 한 이상 이 라임 사태는 제가 봤을 때는 국힘당 입장과 그리고 현재 윤석열에 관련된 지금 마지막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무리들 입장에서는 거대한 자충수로 다가올 것이라는 몰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뭐 옵티머스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어제 JTBC 뉴스에 의해서 단독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그 이혁진 옵티머스 전 사장, 이 사람이 옵티머스를 사실상 설립하고 키워온 사람인데 옵티머스 사건이 본격적인 수사가 되기 전에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도피 중인 상태인데 JTBC에서 이 이혁진 대표를 어떻게 섭외를 해서 단독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이혁진 대표의 어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자신은 억울하다. 이 사건은, 이 옵티머스 사태는 자기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뭐 땡땡땡땡땡땡땡땡 3인에 대한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는데 그 이름은 어제 뭐 뉴스에서는 묵음 처리가 되었는데 그 3인은 그 이 사람이 쭉 인터뷰했던 내용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위, 즉 금융모피아에 해당되는 사람일 거라는 추측을 합니다.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이혁진 대표가 결론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이 옵티머스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은 현 정부 여당과 무관한 금융모피아들의 벌인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때문에 그 3인이 직접 검찰에 의해서 수사가 되고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면 자신은 당당하게 한국에 들어와서 그 재판에 참여해서 진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뭐 그 이혁진 대표가 죄가 있고 없고 뭐 자신의 면피를 하기 위한 행동을 다 떠나서 실질적인 이런 옵티머스 사건의 주범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뉴스 보도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모펀드,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사모펀드가 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은 뭐 IPO나 M&A를 통해서 조금 더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고수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런 뭐 M&A나 IPO 같은 것을 갈 때 가장 눈치를 보는 그 기관들이 어디겠습니까? 네, 당연히 금감원과 금감입니다. 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눈치를 한 군데는 정책에 대한 것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한 곳은 직접적인 이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금융모피아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쪽 출신들이 가지고 있는 단단한 인맥 등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로비의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뭐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며 그게 뭐 합법적인 영역인지 불법적인 영역인지 아니면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뭐 탈법적인 영역인지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에 뭐 검사들이나 흔히 말하는 뭐 이 정치가들도 결국은 이런 금융이나 금감원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행정관 수준으로는 이런 직접적인 어떤 로비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제 페이스북에서도 했고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쭉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뭐 이혁진 대표나 그 김봉현
회장의 말에 따르면 라임이나 옵티머스나 실질적인 그런 로비 활동을 했던 대상은 야당 정치인, 그 다음에 금감원이나 금감위 등의 출신들의 그런 금융 모피아들, 그리고 검사들이라는 것들이 지금 밝혀졌었죠. 뭐 지금까지 언론과 국힘당에서는 이 사건을 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여당에 해당되는 권력형 게이트로 몰고 가려는 시도를 쭉 해왔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현재 이 사건은 본격적인 역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힘당 인사들이나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던 윤석열 산하에, 윤석열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그런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 내 검사들, 그리고 전현직 뭐 금융 모피아들이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수사가 조금 더 본격화될수록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개혁들이 더 가속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저는 국힘당과 언론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아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우리 모든 정의로운 언론들께서는 그 수사 진행과 그 과정,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보도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이 어떤 추이로 진행이 되는지 소식이 나오면 계속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한 거는 편집 없이 지금 이 상태로 바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조금 거칠게 보여도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